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제가 첫 직장을 천안으로 갔었는데요. 회사 위치가 천안시의 좀 변두리 같은 성남면에 있었어요. 근데 면접 볼 당시에 제가 입사하는 날 다른 경력자 한 분도 같이 출근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저는 신입이었고 회사는 석유화학, 원자력 쪽 계통이었고요. 당시 기숙사는 회사 밖에 그 연립주택 같은 거 새로 하나 더 얻었다면서 같이 입사하는 그 경력직 그분하고 같이 쓰라고 전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첫 출근날 가보니까 함께 출근한다는 그 사람은 안 오고 저만 출근을 했죠. 그렇게 일이 끝나고 난 뒤에 부서 고참이 저를 기숙사 앞에 차로 내려주고 약속을 했어요. 아침 7시 반까지 앞에 나와 있으면 자기가 태우고 같이 출근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저는 차가 없었거든요. 아무튼 저는 회사 관리부에서 받은 집키를 챙겨가지고 짐가방 들고 4층까지 올라가서 들어가 봤어요. 근데 방이 꽤 넓어요. 방이 3개짜리 집인데 거기에 혼자 있으려니까 조금 휑하더라고요. 집은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도배장판도 다 새로 하고 주방을 가보니까 살림살이도 다 갖춰져 있고 또 방마다 침대니 이불이니 생활에 필요한 건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쓸 방을 제일 작은 방으로 정하고 옷을 갈아입고 이제 샤워나 하려고 거실로 나오는데 주방 쪽에 있는 어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가보니까 그 주방 옆에 베란다랑 연결되어 있는 문이 있잖아요. 그 베란다 나가는 문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아까도 열려 있었나? 하고 그냥 문을 닫아버렸고 나온 김에 샤워하기 전에 그냥 기숙사 밖에 나가서 필요한 것 좀 사오자 하고 나가서 근처에 있는 슈퍼에 가서 소주하고 물하고 뭐 이것저것 샀어요. 이제 계산하면서 가게 주인한테 이렇게 말을 걸었어요. 저기 앞에 있는 연립 4층에 새로 온 사람이다 하고 인사를 하니까 갑자기 저를 쳐다보면서 혹시 402호예요? 하고 묻길래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하고 이야기하니까 막 약간 이런 반응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아무 생각이 안 들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조금 수상쩍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계산을 하고 나서 집으로 들어왔는데 보니까 그 주방 쪽에 있는 문이 또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그 문의 손잡이 쪽을 보니까 잠금 장치 부분이 이렇게 헐렁헐렁해 보였고 베란다 쪽에서도 바람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문이 잘 안 닫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문을 닫아놓고 주방 싱크대 밑을 열어보니까 조금 무거워 보이는 한 냄비가 있길래 그 냄비로 문을 닫아놓고 이렇게 막아놨어요, 앞을. 그리고 나서 이제 화장실로 가서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아까 그 베란다 문 앞으로 이렇게 시꺼먼 자국이 바닥에 나 있는 거예요, 길게. 근데 문은 그대로 닫혀 있고 또 받쳐놨던 냄비도 그대로인 거예요. 하여 저게 뭐지? 하고 휴지에 물 묻혀가지고 그 시꺼먼 자국을 닦는데 이게 보니까 무슨 탄자국 같은 그런 건데요. 순간 저도 모르게 그 옆에 냄비를 들어보니까 냄비 밑이 완전 새까맣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바닥을 보니까 아마 문을 열면 냄비가 문 따라서 이렇게 밀릴 거 아니에요. 아마 그렇게 생긴 자국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문을 열었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분명히 문을 닫아놓고 냄비를 받쳐놓고 샤워하고 온 건데 에이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냥 내가 문을 열고 닫았나 보지 생각을 하면서 냉장고에 있던 아까 사왔던 소주를 혼자 한 병 까고
한 10시쯤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한참 자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문득 눈이 딱 떠졌어요. 그런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평소에 가위를 자주 눌리고 그러진 않는데 살면서 딱 2번 정도 눌린 적이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다 보니까 알아서 풀렸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풀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당시 제가 벽 쪽을 보고 옆으로 누워 있었거든요. 그렇게 잠깐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귀에 입김을 부는 거예요. 이러면서요. 보통의 무서운 이야기 같은 데서는 그냥 막 뜨거운 김이 느껴졌다 이런 얘기 많은데 이 입으로 부는 소리까지 들리는데 야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알 수 없는 공포가 막 밀려와서 제가 막 몸에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소리를 내면서 딱 뒤를 돌아봤는데 뒤에는 아무도 없었죠. 당연히. 휴, 꿈이었나? 이러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일단 너무 무서워서 잠은 확 깼죠. 그리고 나서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까 이미 새벽 3시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물이나 한 잔 먹자 하고 방에 불을 켜고 거실로 나와보니까 또 주방문 쪽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냄비도 문이 열리면서 이렇게 문 따라서 쭉 밀려나 있는데 이번에는 그 검은 자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아 뭐지? 하고 이렇게 베란다 문 안쪽을 고개를 내밀고 들여다봤는데 그 베란다 창밖에 사람 얼굴 같은 게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거기가 4층이었단 말이에요. 그 창문 밖으로 뭔가 얼굴 같은 게 둥둥 떠 있어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야씨 뭐야? 막 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그 와중에 너무 무서워서 제가 제 방문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거실 쪽을 내다봤어요. 뭐가 따라왔나 하고.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온몸에 소름이란 소름은 다 돋고 도저히 못 있겠어서 풀지도 않은 그 짐가방을 들고 그 늦은 새벽에 에라 모르겠다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렇게 나와보니까 거기가 그 당시에는 엄청 촌구석이었어가지고 지나가는 차도 없지 사람도 없지 뭐 동네는 엄청 깜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있을 때보다는 나와보니까 훨씬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소주 샀던 그 가게 앞에 가니까 평상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나 그냥 서울집 가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택시를 잡아야겠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뭐 택시를 탈래도 뭐가 지나가야 타죠. 어떻게 이렇게 차가운데 안 지나갈 수가 있는지. 그러면서 잠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감정 추스리고 담배 한 대 피려고 주머니를 뒤지는데 담배는 없고 아까 그 주택 집 키가 있는 거예요. 주머니에. 생각해보니까 담배는 그 침대 밑 방바닥에 놓고 잔 기억이 떠올랐어요. 근데 저는 그 담배보다 무슨 생각이 났냐면 아, 나 지금 바로 서울 올라가고 싶은데 그럼 이 집 키는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집이 아니니까. 그렇게 한참 생각을 하다가 그래, 집 안에 살짝 던져놓고 나오면 되겠다 싶어서 다시금 그 집으로 향했죠. 4층까지 터덜터덜 올라갔는데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없었거든요. 계단을 한층 한층 올라가면서 생각해보니까 기왕 올라간 거 들어가서 담배만 가지고 나오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 앞에 서서 쉼호흡을 몇 번 하고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열어보니까 조용하더라고요. 신발 신은 채로 그대로 들어가서 보니까 아까 그 주방 쪽 문은 그대로 열려 있었고요. 거실이랑 방불은 켜놓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잽싸게 방으로 들어가서 바닥에 놔뒀던 담배 챙기고 방하고 거실 불 끄고 집 키를 거실 쪽에다가 이렇게 쭉 던져놓고 뛰어나오는데 그 밝았던 집이 제가 불을 다 꺼놓고 나니까 그 손잡이도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손잡이를 한 번에 못 잡았어요. 원래 같았으면 뛰어와서 현관문을 잡았으면 센서등이 켜졌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켜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디야 이러면서 현관문을 잡다가
무의식적으로 그 위에 있는 현관 센서 등을 확인했어요. 위를 봤죠. 그런데 그 센서 등 옆으로 사람 머리통 같은 게 붙어 있는 거예요. 분명 머리카락인데 이게 머리카락이 아래로 이렇게 축 처져 있어요. 그리고 그 어두운 와중에 하얀 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때 으악 소리를 지르면서 4층부터 1층까지 거의 구르다시피 내려왔어요. 그리고 다시 불이 나게 가게 앞에 가서 천안시에 있는 그 콜택시 번호로 전화를 하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무려 35분이나 걸린다고 하는 겁니다. 아, 제기랄. 회사고 뭐고 그냥 때려치고 집에 가야겠다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죠, 그때는. 그렇게 기다렸다가 이제 택시가 왔고 택시를 타고 곧바로 천안 시내로 나온 뒤에 서울 올라가는 첫 고속버스 타고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서울 남부터미널 도착하니까 7시가 넘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침에 회사 선배가 기숙사로 데리러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고 이제 집으로 왔거든요. 근데 한 점심때쯤 되니까 회사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관리부장한테. 이렇게 통화를 하니까 관리부장이 막 껄껄껄 웃으면서 너랑 같이 출근하려고 했던 사람 오니까 그 사람이랑 같이 방 쓰면 귀신 없다고 내려오라고 막 그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런 꼴을 보고 제가 내려가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버팅기고 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가족들한테도 했거든요. 기숙사 간다고 나갔던 아들내미가 갑자기 돌아오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간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설명을 했더니 가족들조차 어이없어 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이 무슨 장난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한 소리 듣고 다시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저하고 저의 룸메이트는 새벽 3시경에 둘이서 또 그 집에서 뛰쳐나오게 되었죠. 저번과 같은 이유로요. 정말로 그때 일은 지금도 가끔씩 생각이 나서 소름이 돋는데 그 당시에 룸메이트랑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뛰어내려와도 불 켜진 집 하나 없는 게 더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귀신 같은 건 전혀 안 믿고 살았었지만 제가 직접 겪은 뒤로는 이런 무서운 이야기 올라오면 어느 정도 믿고 보게 되었습니다. 코비에TV 구독자 최승원님의 제보 사연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이야기로 인해서 아버지는 직장을 그만두시게 되었습니다. 아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냥 이 이야기 속의 지역을 서울과 인천 사이 어디라는 점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 오피스텔에서 일어난 이야기로 저희 아버지가 경비실 근무를 하시면서 겪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지어진 지 10년 넘은 오피스텔로 구조가 약간 특이했어요. 주차장이 지상과 지하에 각각 있었는데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 또 공용 화장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문을 잠궈 놓고 사실상 폐쇄에 가까운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관리층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시 상주하던 경비원은 아버지를 포함해서 총 2분으로 교대 근무를 하셨는데요. 아버지는 일반 경비직,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관리팀장으로 아버지보다 몇 살 정도 어리신 분이었어요. 참고로 저희 아버지가 60년생이십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대요. 입주민 여성분 중 한 명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차장으로 내려왔는데 어떤 한 50대쯤으로 보이는 남자가 본인을 따라 나왔다면서 이거 화장실에 사람 있는 거 아니냐면서 CCTV 좀 봐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여성분의 말인즉 본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올 때 거기가 엘리베이터가 2대거든요. 근데 한 대는 꼭대기쯤에 있었고 한 대는 자기 혼자 타고 내려왔으니까 자기를 곧바로 뒤따라 나올 사람이 없어야 맞는 건데 자기가 내릴 때만 해도 아무것도 못 봤는데 그 주차지역으로 빠져나올 때 자기 뒤에서 어떤 남자가 씩 웃으면서 뒤따라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나온 뭐 치안 같은 거 아니냐면서
경비실로 찾아온 거예요. 하여 아버지께서는 그게 말이 안 된다. 화장실이 폐쇄된 상태인데 거기서 사람이 어떻게 나오냐. 잠겨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후에 혹시 몰라가지고 CCTV로 확인했거든요. 하지만 그 화면에 찍힌 모습은 홀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가지고 주차장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 여자분 말고는 아무도 찍힌 사람이 없었대요. 그렇게 그 사실을 그 여자분한테 알리자 직접 두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면서 경비실로 들리시게 되었고요. 화면을 본 그 여자분께서는 완전히 기겁을 하시면서 아니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그게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귀신을 본 거 아니냐면서 그렇게 겁을 먹더래요. 사색이 되면서. 그렇게 한바탕의 소동이 있고 나서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한 2, 3일 사이에 그 여자분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하루는 아버지께서 그 화장실에 직접 내려가서 문 따고 들어갔대요. 그 내부를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누가 있을 리가 없었죠. 잠궈놨으니까요. 아무튼 그런 소동이 겨울에 한 번 있었고 또 시간이 지나서 어느 봄쯤 되었을 때래요. 날이 점점 따뜻해지면서 어느 하루는 민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날은 아버지 말고 그 관리팀장이라는 분이 근무 중이었는데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말이 팀장이지 그냥 아버지보다 일찍 근무한 거 말곤 특별한 권한이 있다던가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아무튼 그 민원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지하주차장의 엘리베이터 입구 쪽에서 내려와서부터 뭔가 썩는 냄새가 난다면서 그 문 닫힌 화장실 쪽에서 냄새 역류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민원이었어요. 그래서 관리팀장님이 직접 거길로 가보니까 진짜 그 내려가자마자 이상한 썩은 내가 은은하게 풍겨오더래요. 그리고 그 순간 그분은 조금 심장이 덜컥했대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우선 그 냄새의 정체를 확인해야 되니까 문을 따고 그 화장실로 들어가 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안에 있는 어느 대변기칸 한 곳이 문이 닫혀 있더래요. 그래서 쓱 하고 문을 열었더니 그 안에 바나나며 사과며 뭐 빵이나 우유 여러 가지 음식들이 다 썩어가지고 날파리 같은 게 막 창궐하고 있었대요. 근데 희한한 게 거기에 누가 들어갈 일이 없는데 여기에 왜 이런 음식물들이 있는 거지? 싶은 거죠. 게다가 뭐 이렇게 누가 먹다만 음식도 아니고 뭐 베어문 자국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손도 안 댄 음식들이 썩어가고 있어가지고 야 이거 이상하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문 따고 들어갔나? 싶어서 CCTV로 확인을 했대요. 그런데 뭐 하루 전이며 이틀 전이며 뭐 3일 전 계속 그렇게 확인을 해도 그 화장실에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 관리팀장님께서 막 집요하게 막 몇 주 전까지 보셨나 봐요. 그러다가 뭐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몇 주 전에 찍힌 이상한 장면을 하나 포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은 저희 아버지께서 근무하신 날이었어요. 그 CCTV는 휴게 시간이라고 아주 야간에 찍힌 장면이거든요. 그 휴게 시간에는 보통 이렇게 주무시거나 휴식을 취하는 말 그대로 휴게 시간인데 그때 아버지께서 뜬금없이 자기가 먹을 음식을 챙겨가지고는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 닫힌 공용 화장실 앞에서 가만히 서 있어요. 그렇게 가만히 서 있던 아버지께서 좌우로, 앞뒤로 가만히 서서 그렇게 몸을 흔들흔들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문을 따고 들어가서 들고 있던 음식을 안에 놔두고 오는 모습이었어요. 화장실 안에는 CCTV가 없으니까 분명히 음식을 들고 내려갔는데 나올 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범인은 아버지인 거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는 그때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계시고요. 그 음식들도 본인이 먹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그 CCTV를 직접 보고는 도저히 믿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내가 귀신에 홀린 게 아니면 이 나이에 내가 치매가 온 걸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그 겨울날에 있었던 귀신 본 것 같다던 그 여성분의 민원이요. 그래가지고 관리팀장에게 뭐 이것저것 종합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렸대요. 아이, 나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는데 내가 왜 그랬지? 아, 진짜 귀신의 씨였나? 아 참, 예전에 뭐 여기서 귀신 본 것 같다고 그런 민원이 한 2번 정도 있었는데, 이래서 멋쩍어 하면서 그렇게 막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관리팀장이 아버지를 탓하고 뭐 승질을 낸다든지 뭐 이렇게 책임을 묻는다기보다는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그냥 이야기를 듣기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 들은 그 관리팀장님께서 넌지시 이런 말을 했대요. 아, 그거 귀신 맞는 것 같다. 이러더랍니다. 그분 말, 지금부터 이제 사연이 밝혀지는데, 그 오피스텔이 처음 지어진 지 한 3년 차쯤 되었을 때 어느 겨울이었대요. 어느 날부턴가 그 오피스텔 인근을 막 기웃거리는 노숙자 한 분이 있었대요. 여기저기 막 구걸하고. 그런데 이 노숙인이 그 지하에 있는 화장실에 몰래 숨어 들어왔다가 그 추운 겨울날 뇌경색으로 죽은 채 발견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노숙자분이 죽었을 때요, 거주자분들이야 뭐 집에 화장실 있고 지상에 다 화장실이 있으니까 그곳엔 잘 가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뭐 기껏해야 간다고 해봤자 소변이 급해서 가는 그 정도였는데, 변기칸에 누가 문을 닫고 있더라도 볼일 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겠죠. 열어볼 생각은 못했을 텐데, 문제는 당시 청소 용역 아주머니였어요. 그 아주머니께서 청소를 하려고 보니까 그 변기칸 문은 닫혀있지, 안에 누구 있냐고 노크를 해도 반응이 없어가지고 뭐지? 하고 보니까 사람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열어보니까 거기에 그 노숙인이 죽어있던 거예요, 변기칸에. 그렇게 한바탕 사람 죽는 소동이 있고 나서, 아니 어차피 그 지하 화장실은 잘 쓰지도 않는데 그냥 잠궈 놓자, 괜히 관리비만 더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결국 사람들끼리 특별한 일 없으면 아예 들어갈 일이 없게 그렇게 잠궈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뭐 짧게는 1년 아니면 뭐 2년씩 살다가는 그런 전월세 세입자들은 거기서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 리가 없었고, 아버지께서도 뭐 이 일을 겪기 전까지만 해도 그 전까지는 전혀 모르고 계셨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아마 그때 민원 때문에 혼자 문 열고 들어갔던 날 그 귀신에 홀렸던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셨고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아버지께서는 오피스텔 일을 그만두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국가 공공근로 근무를 하고 계신데요. 본인 밥벌이는 해야 된다면서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코비에TV 구독자 DDAI님의 제보 사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텔이 많이 밀집한 지역을 하나 꼽으라면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할 시흥의 월곶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살면서 모텔이 거기만큼 빼곡하게 밀집한 지역은 그때 처음 봤거든요. 거기에서 겪었던 정말 미스테리했던 사연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때는 2010년도였고요. 그때 제가 20대 중반이었습니다. 아직 대학교 3학년을 보내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한성대 입구역 지나다가 거기서 마음에 드는 여자분을 한번 보고 번호를 따서 사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애랑 사귄 지 한 50일쯤 되었을 때 한창 눈만 마주쳐도 꽁냥거리고 막 스파크 튀고 그러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둘이 같은 학교는 아니었는데 각각 따로 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공교롭게도 금요일 날마다
둘 다 학교 수업이 일찍 마치는 날이라 각자 수업 끝나고 만나가지고 이제 뭐 할까 하면서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다음 날이 바로 토요일 주말이기도 하고 여자친구가 가까운 바닷가 근처에 가서 바람이나 쐬고 싶다 이래가지고 목적지를 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봤자 서울에서 대학생들이 그냥 근교로 바다 간다고 해봤자 인천 쪽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뭐 오이도도, 월미도도 이름은 들어봤지만 직접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이나 한번 가봐야겠다 하고 인천 살고 있다는 동기한테 물어봤어요. 야, 여자친구가 바다 보고 뭐 이렇게 새우 먹자는데 월미도가 낫냐 오이도가 낫냐? 하고 물었더니 얘가 야, 여기는 어딜 가도 조금씩 바가지는 있는데 식당으로 바로 가서 먹는 것보다는 또 뭐 어시장 같은 거 구경해보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러면서 소래포구를 가보라고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너 거기서 1박? 한 따까리? 막 이러면서 묻길래 제가 다음날 토요일이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까?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소래포구 갔다가 월곶 가 이러면서 거기가 완전히 모텔촌인데 모텔도 많고 나름 저렴하고 또 소래포구에서 코앞이라서 그렇게 가는 코스가 괜찮을 것 같다 하고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옳다쿠나 하고 여자친구에게 소래포구에 가자 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서 지하철 타고 오이도역으로 갔고요. 오이도에서 또 버스를 갈아타고 소래포구로 향했습니다. 생애 첫 어시장에서 재미난 구경도 하고 또 거기서 구매한 새우구이를 먹으면서 소주 한 잔을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식당에서 나오니까 이미 하늘에는 석양이 지고 있어서 바다를 보면서 슬슬 월곶동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와, 진짜 그 동네 모텔촌 장난 아니었어요. 뭐 대학가나 아니면 뭐 번화가 모텔촌이랑 비교가 안 되는데 뭐 한 골목 정도 모텔촌이 아니라 그 사방에 있는 모든 블럭들이 모텔이었고요. 그 간판 조명들도 조금 막 뿔긋한 게 우리 거사 지르러 갑니다 하는 막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혈기왕성했을 때니까 여자친구하고 야, 어디가 괜찮을까 하다가 아무 곳이나 골라잡고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의 악몽이. 1층 카운터에서 방을 하나 결제를 하고 열쇠에 적힌 호실을 찾아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복도를 걷는데 그 해당 층의 끝방인 거예요. 층수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 호실을 찾아서 우리 방 앞에 딱 당도를 했는데 문 밖으로 어떤 여자 울음소리가 이렇게 번져나와 들리는 거예요. 이상한 야릇한 그런 울음소리 말고 정말로 서러워서 오는 소리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 찾아왔나 싶어가지고 방문에 적힌 호시라고 키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대조를 해보는데 맞아요. 그리고 옆에서 여자친구도 여기 맞잖아 하길래 안에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우는 소리 나는데?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소리?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이러길래 들어봐 들리잖아. 아무것도 안 들려. 근데 안에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 이 키를 가지고 있었겠지. 그러길래 듣고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계속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어가지고 제가 머뭇거리고 있다가 조심스레 문을 열었거든요. 안에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제가 문을 염과 동시에 그 울음소리가 뚝 멈추고 방 안은 아무도 없이 고요했어요. 그래서 뭐지? 옆방 소린가? 이상하네 하고 갸우뚱하면서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각자 술도 어느 정도 먹었겠다. 화장실에서 씻고 나온 뒤에 침대에서 꽁냥거리면서
불을 끄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잤을까요? 모텔에 처음 들어갔던 게 한 9시쯤 못 돼서 들어갔는데 이렇게 꽁냥꽁냥 거리다가 자고 눈을 뜨니까 한 11시쯤 된 것 같아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지났더라고요. 그런데 옆에서 자고 있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오빠, 여자가 못 나가고 울고 있어. 들리지?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여자? 무슨 소리? 하고 되물었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가지고 조용히 여자친구의 얼굴을 자세히 봤거든요. 근데 새근새근 숨을 쉬면서 잠만 잘 자고 있는 거예요. 순간 너무 소름이 돋았지만 얘가 잠꼬대를 했나 싶어가지고 여자친구를 흔들어 깨웠어요. 지연아. 오빠 왜, 무슨 일이야? 너 꿈 꿨어? 방금 말한 거 잠꼬대야? 무슨 말? 너가 여자가 못 나가고 울고 있다 그랬잖아. 내가 그랬다고? 잠꼬대 헛소리겠지. 본인이 아주 감정 없는 평소체로 또박또박 말했던 그걸 기억을 못하고 있었고 좀 어딘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그 와중에 여자친구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이유는 희한하게 그 모텔 내부에는 복도나 이런 데도 아니고 그 객실 안에 어른들 용품 판매하는 자판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희미하게 불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잠이 깬 마당에 잠시 둘이서 꽁냥대다가 다시 머리를 대고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마 다시 눈을 떴을 때가 새벽 4시쯤 되었을 겁니다. 아주 늦은 새벽이었어요. 저는 아직 잠결이었는데 아까 모텔 들어올 때 들었던 그 여자의 울음소리 있죠. 그것처럼 서러운 여자의 울음소리가 막 잠결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소름이 돋는 건 이번에는 그 소리가 굉장히 가까이서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러다가 점점 서서히 제가 잠이 깨가면서 이게 환청이나 꿈이 아니라 진짜 들리는 소리라는 걸 깨닫고 제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지연아, 이 소리 들려? 근데 대답도 없고요. 숨소리도 전혀 안 나가지고 제가 고개를 딱 돌려보니까 자고 있어야 할 여자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몸을 일으키고 방 안에 불을 켰는데 방 안에는 여자친구가 없었고요. 그 울음소리는 화장실 안에서 나고 있었어요. 문은 닫혀 있는데. 그래서 똑똑똑 노크를 했어요. 지연아, 안에 있어? 우는 소리만 나고 대답이 없길래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죠. 얘가 뭐 다친 건지 이 소리가 뭔지. 그래서 문을 벌컥 열었는데 그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불도 안 켜져 있는 그 화장실 구석에 여자친구가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문을 열자마자 여자친구가 저한테 했던 소리가 뭐였냐면은 살려주세요. 나가고 싶어요. 이러면서 엄청 서럽게 울더라고요. 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다급히 다가가서 야, 너 왜 그래? 정신 차려! 하면서 흔들어서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부축을 했는데 화장실을 나오는데 갑자기 뭔가 정신이 돌아온 것처럼 오빠, 나 왜 울고 있어? 하고 물어오는데 진짜 그 온몸에 소름이 돋고 진짜 제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게 머릿속에 펼쳐지더라고요. 얘가 귀신에 씌인 거야? 아니면 몽유병이 있는 거야? 그래, 뭔가 얘가 하자 같은 게 있나?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이쁜 애가 내가 번호 땄을 때 남자친구가 없었을 리가 없잖아. 근데 좀 이상해. 그 전만 하더라도 함께 밤을 보내면서 그런 일 전혀 없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다만 당황한 건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는
둘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끝에 이 방 귀신 씨인 것 같다 하면서 그 무서운 와중에 불 다 켜고 TV도 다 켜고 이제 옷을 입고 나갈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불이 나게 그 방을 나서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착 문이 열리는 순간 탑승 직전에 제가 무심코 그 복도 끝 우리가 묵었던 방 쪽을 봤어요. 근데 거기에는 조금 전에 아무도 없었는데 머리가 다 뜯긴 듯한 어떤 여자가 우리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서둘러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1층 누르고 여자친구를 끌어안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은 오빠도 봤지? 현재는 남이 된 그 여자친구도 그리고 저도 당시에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목격한 귀신이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딘가에서 떠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제가 주변에 귀신 썰 풀 때 종종 꺼내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다가 훗날 어느 날에 제가 직장 상사한테 이야기를 했다가 그 감상평을 듣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모텔에서 자살이라든지 아니면 살인사건 같은 사고가 있었다면 현장에서 검거가 되거나 범인이 외부에서라도 검거가 되어야 뭐 현장 감식 같은 거 하러 모텔을 방문을 할 텐데 뭐 그 범인이 있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모텔에서 그 시신을 너무나도 잘 처리했으면 업주도 알 방법이 없지 않을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천이나 시흥 이쪽이 행방조차 묘연한 불법 체류자들이 많으니까 죽어도 죽은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또 보통 그런 불법 체류자 애들은 베트남이나 중국 계통 애들이 많으니까 얘네들 한번 싸우면 되게 드세게 싸우니까 혹시 모른다고 지들끼리 싸우다가 죽이고 시신 공중분해됐을지도 아마도 그 죽은 혼만 객실에 남았을지도 모를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월이 꽤 오래 지나서 그 모텔의 이름이나 정확한 위치가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 분명한 건 월곶동에 위치한 모텔이었고 그 객실 내에 어른용품 자판기가 있던 방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가장 소름 끼치는 일화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무서운 이야기는요. 코비에TV 구독자 코코초코볼님의 제보 사연입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귀신 목격담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귀신 이야기들처럼 뭐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마 정말로 귀신을 목격하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아실 텐데요. 귀신이 보인다는 건 대부분이 여기저기서 툭툭 튀어나오는 게 전부입니다. 그 중에서도 느닷없이 제 눈에 보였던 제 경험담을 이야기해볼게요. 제가 중학교 때 아파트에서 봤던 귀신입니다. 당시 저랑 굉장히 친했던 단짝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 저는 친구랑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301동, 친구는 305동에 살고 있었어요. 둘이서 같이 놀고 헤어지는 날에는 하루는 301동에서 또 하루는 친구네 집인 305동 앞에서 서로 바래다주면서 헤어지곤 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하루였습니다. 한 번은 친구네인 305동까지 데려다 주고 나서 그 아파트 입구 계단에 앉아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당시 구도가 어떤 구도였냐면 저는 친구를 마주보고 계단에 앉아 있었고요. 친구도 저를 마주보고 서서 내려다보고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 잡담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친구 뒤쪽에서 뭔가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실루엣이 보여가지고 올려다봤거든요. 근데 7층인가 8층인가 일단 7층이라고 할게요. 그 아파트 7층 중앙 창문에 사람이 흔들흔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네 건너동이죠. 그때가 저녁 시간이기도 했고 그 사람이 워낙 까매서 뭔가 이상한 건 못 느끼고 친구랑 마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잠시 뒤에 또 뭔가가 시야 주변에서 흔들흔들하면서 거슬려가지고 다시 쳐다보니까 이번에는 4, 5층 높이에서 그 사람이 흔들흔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 하는 사람인가 하고 보고 있으려니까 눈, 코, 입도 뭔가 제대로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뭐지 싶어서 제 친구한테 야, 너 저 사람 보여? 하고 물어보자 친구가 뒤를 획 돌면서 어디? 하고 묻길래 저기 4층 중앙에 하고 이야기를 하자 친구는 아무것도 안 보인답니다. 그리고 그때였어요. 문득 저도 뭔가 쎄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가 한 층에 두 집씩 마주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앙으로 계단이 있는데 항상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거나 계단을 이동할 때면 거기 센서등이 켜진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 형체가 7층에 있을 때도 내려올 때도 한 번도 센서불 켜진 걸 보지 못했지? 게다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흔들흔들하고 있으면 분명히 센서등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순간 저는 너무 소름이 돋아서 저도 친구도 바로 각자 집으로 헤어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었어요. 아침에 만나서 같이 학교 간다고 저희 집 앞에 있는 대로변 통로에서 만났는데 친구가 이렇게 총총걸음으로 저한테 다가오더니 야, 어제 그 앞동 있잖아. 그 건물 앞에 지금 막 경찰들 와 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날 밤에 그 7층인가? 제가 처음에 그 검은 형체를 목격했던 그 층에서 가족 간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었대요. 그 집 살던 가족 구성원 한 명이 새벽 일을 했나봐요. 그렇게 새벽 일하고 오전에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집 문을 열자마자 막 피가 낭자해 있는 가해자랑 피해자를 발견하고 나서는 경찰에 신고를 한 모양입니다. 제가 그 당시 듣기로는 아내가 잠든 남편을 칼로 죽였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날 밤 제가 본 걸 그 피해자의 혼령을 본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대학교 때 겪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주말 알바로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님이 되게 대중 없이 찾아와요. 그리고 한 번 손님이 없으면 쭉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졸리면 잠깐 졸기도 하고 그리고 안 자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문자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곤 했죠. 그날은 매장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들을 계속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새벽 3시쯤이었는데 슬슬 손님이 뜸해져서 잠깐 매대에 앉아서 졸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막 소란스러워졌어요. 붕대가 어딨지? 죽겠네. 이런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래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한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편의점 안을 막 이리저리 활보하면서 붕대가 어딨지? 붕대가 어딨지? 막 이러길래 저는 처음에 벙쪄 있다가 저희는 붕대 없는데요?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아파 죽겠네. 약은 어디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또 무슨 약을 찾아요. 처음에 저는 조금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거나 쉬객인가 싶어가지고 일단 매대에서 그 사람을 지켜만 보면서 나가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막 죽겠다면서 아프다면서 뭐 붕대니 약이니 막 그런 걸 찾는데 말하는 것만 들어보면 이게 그냥 막 신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픈 사람 같았거든요. 정말 그게 간절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더니 아파 이러면서 편의점을 나서는데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저 사람이 귀신이라는 걸요. 왜냐고요? 그 사람이 편의점 문에 손도 안 대고 그대로 통과해서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아니 뭐 제가 예고하고 보인 것도 아니고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보인 귀신이니까. 그때는 당황스러워서 CCTV며 뭐 확인할 겨를도 없어서 매대에서 그냥 가만히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멍 때렸어요. 그리고 나서 문이 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나는데 진짜 깜짝 놀라서 한번 또 긴장한 채로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사람이더라고요. 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사러 왔던 그 손님이 하는 말을 듣고 놀라기도 놀랐고 역시나 싶었어요. 저거 파란 거 팔리아멘트 라이터 하나 주세요. 네, 여기 2,500원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새벽부터 난리네요. 저 밖에 도로에서 방금 사람 죽은 거 알아요? 네? 사람이 죽었다고요? 젊은 사람 하나가 저기 길 건너다가 차에 받쳐서 즉사했대요. 저기 새벽만 되면 차 쌩쌩 달리는데 내 언젠가 한 번에 이럴 줄 알았어 진짜. 에휴, 하여튼 감사합니다. 저는 죽었지만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고 고통스러움의 본능처럼 불 켜진 곳을 찾아 들어와서 막 붕대랑 약을 찾던 혼령을 본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분께 사고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면 저는 뜬금없이 붕대 찾던 귀신 목격담을 하고 있었겠죠. 항상 예고하지 못한 순간에 귀신을 많이 목격을 하곤 했는데요. 제가 다음번에 또 짤막짤막한 제 귀신 목격담을 추가로 제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무서운 이야기는요, 코비에TV 구독자 코코초코볼님의 제보 사연입니다. 이전 제보에서 이야기했지만 짧게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경우는요, 살면서 귀신 목격을 비교적 많이 해온 편이고요. 그런 귀신들은 저한테 무슨 사연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문득문득 보여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서 그 귀신이 왜 보였는지 혹은 그런 이유도 모르고 지나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번에도 제가 기억에 남는 몇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의 주관적인 생각과 함께요. 대학교 1, 2학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학교를 다녔어요. 하지만 이제 군대 제대를 앞두고 그리고 복학하면서부터는 야, 내가 살아갈 취업난, 미래 깜깜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고민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복학하고 이제 중간고사 기간에 제가 입학하고 처음으로 공부하겠다고 학교 도서관에 갔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암기 과목 들여다보면서 공부를 하던 중에 눈이 피곤해서 으짜 하면서 이제 기지개를 펴고 있는데 눈에 진짜 기괴한 장면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탯줄 달고 나온 갓난아기 있죠. 그보다도 훨씬 더 작은 어떤 애기가 도서관 바닥을 이리저리 막 기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근데 분명히 잘못 본 건 아니었어요. 당연히 이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상황에 또 오랜만에 귀신 보이는구나 하고 마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태아쯤의 애기가 계속해서 기어다니고 있으니까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막 책장도 오르고 있고 또 바닥도 기고 있고 그래가지고 한참 그렇게 혼자서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니까 그냥 신경 끄고 다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저의 시야 밖에 있는 어느 책상 쪽에서 끄ꯛ 하면서 의자 끄는 소리가 나가지고 그쪽으로 시선이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공부를 다 하고 짐을 챙겨서 일어나는 어느 여아구가 한 명 보였는데 도서관을 활보하던 아까 그 애기가 그 여학생의 바지춤에 매달려 있었고 여학생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문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대학교에서 뜬금없이 아기가 보인 것도 굳이 그 여학생에게 매달려 나간 것도
저는 심증은 가지만 정말 그냥 우연일 수도 있고 애기가 엄마라고 착각한 거일 수도 있고 제가 무당은 아니라서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보였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졸업 후 이제 회사를 다닐 때입니다. 회사에서 친해진 동갑내기 동료랑 같이 헬스장을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은 헬스 끝나고 그 동료가 야 우리 알콜 로딩 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같이 인근에 있는 호프집에 들어갔습니다. 호프집 입구는 막 TV 소리도 크게 나고 치킨 튀기는 소리도 나고 해서 가장 안쪽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데 당시 저희가 앉았던 테이블에 그 통로 건너편에 있는 그 옆자리가 분위기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 좌석은 테이블을 한 개 두고 마주보고 앉는 의자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한쪽에는 한 50대쯤으로 보이는 남녀가 이렇게 붙어 앉아가지고 이미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스킨십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비슷한 나이 또래로 보이는 여자가 그들을 되게 슬픈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맞은편에 앉은 여자가 귀신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의자에 앉는 찰나에 그 순간의 분위기를 살폈을 뿐이죠. 그런데 곧 우리가 앉고 바로 얼마 안 지나서 우리 2차 가자 이러면서 그 남자가 여자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데 그 맞은편에 있는 여자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요지부동으로 슬픈 표정을 짓고 있길래 아 설마 하고 느낌이 오는 동시에 동료가 이러는 거예요. 야 저거 딱 봐도 불륜각 아니냐? 하면서 말을 꺼냈고 그 말소리는 옆에 홀로 앉아있던 그 중년 여자에게도 들리고도 남을 정도였어요. 그렇다는 거는 얘는 그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눈치를 보면서 한 10초 정도 그 여자를 살피고 있었는데 한 10초 있다가 정말 증발하듯이 사라졌습니다. 이 역시 뭐 제가 그들의 사연을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으나 제 생각에는 아까 그 아저씨는 뭐 불륜이 아니라 사별후 애인이 생기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돌아가신 와이프분이 슬프게 바라볼 뿐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저는 이직을 했어요. 근데 이 이직을 결심한 게 자꾸 지방에 있는 지사로 출장을 보내서 뭐 일주일은 서울, 일주일은 부산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회사에서 야 너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원룸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아 이러다가 나 진짜 지방에 짱 박히는 거 아닌가 해서 이제 이직할 회사를 구해서 퇴사를 한 건데요. 아무튼 처음에는 그렇게 될 줄 모르고 그 부산에 있는 지사에 가서 업무를 보는데 거기서 처음 야근을 했던 날이에요. 근데 서울 본사에서 너 다음날 점심시간 넘어서 출근해도 되니까 오늘 야근을 해서라도 뭐 끝내줄 게 있다 이렇게 급한 일이 들어와서 그때 부산 직원들은 다 퇴근하고 저 혼자 남아서 일하던 중에 너무 피로하고 피곤하니까 옥상에 가서 담배를 피우게 되었어요. 당시 사무실이 3층이고 그 건물의 5층이 마지막 층이었고 그 위에가 바로 옥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걸어 올라가서 옥상에서 담배를 피고 다시 걸어 내려오고 있는데 한 그 4층에서 3층 내려가는 계단쯤에서 어디서 튀어나온 건지 모르겠는 한 남자가 갑자기 숨 막혀. 막 이렇게 쩌렁쩌렁 소리를 지르면서 동물원에 우리의 오랫동안 갇힌 동물들 보면 계속 같은 행동 반복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4층 계단에서 얼쩔 줄을 몰라 하면서 막 오르락 내리락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는데 제 물음에도 저를 본체만 채 아무 대답도 없이 거의 울먹이면서 킥킥거리더니 옥상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또 귀신 봤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진짜 조금 많이 겁이 났던 게요. 그때 제가 아직 일이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3층 사무실에 홀로 남아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퇴근하기 전까지 내내 복도 밖에서 주기적으로 막 그리고 발 구르는 소리, 막 우당탕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어요. 근데 그 정도로 소리를 질렀으면 만약에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건물 밖이든 아니든 누군가가 신고를 했을 법도 한데 그 소리가 거의 11시가 다 돼가도록 끊임없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지사 직원한테 듣고 알았는데 예전에 이 건물에서 야간에 불이 나서 남아있던 사람 하나가 유독가스 마시고 죽었대요. 아무튼 제가 보고 겪었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슨 거창한 사연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귀신은 저한테 이런 식으로 짤막짤막하게 보여왔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옛날만큼 뭐가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코비님 어떤 영상에서 사연자분께서 어릴 때는 영이 투명했어서 뭐가 많이 보였는데 나이 먹고 때가 끼니까 귀신이 덜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저도 그런 모양인 것 같아요. 점점 보이는 빈도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행인지 뭔지 모르겠네요. 이번에 들려드릴 무서운 이야기는요, 코비에TV 구독자 느그서장님의 제보 사연입니다. 이거 되게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네 집이 완전 시골이라서 주변에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마트 가려면 한참 나가야 되는 곳인데 그나마도 가까운 게 하나로마트 같은 거, 그런 거 있는 시골이란 말이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촌동네였는데요. 예전에 서울 사람들 한창 귀농 많이 하던 시기 있었잖아요. 텃세나 시골살이 이런 거 단점 같은 거 많이 알려지기 이전이요. 아무튼 그 시기였는데 할머니네 동네에도 어느 젊은 부부가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원래 있던 집을 되게 헐값에 사서 완전히 새로 짓다시피 해서 마당이 있는 전원주택을 지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 집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그 집 남편이 근방에 사무실을 차려서 물건을 팔고 있다고 들었고 와이프는 집에서 일을 한다고 들었어요. 아무튼 배경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할머니네 집에 들렀는데 차 타고 할머니네 집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길목에 되게 낡고 방치된 집이 있던 어떤 집터가 되게 깨끗하게 집이 지어진 걸 보곤 제가 집에 가서 물었어요, 할머니한테. 할매, 저기 새 집 지은 거는 언제 지어졌대? 그거 얼마 안 됐다. 요새는 집 뚝딱뚝딱 금방 짓대. 도시 사람이 이사 왔나 보더만. 아, 진짜? 아직 애도 없는 젊은 부부더라고. 늙은 사람들밖에 없는 지역에 젊은 부부가 저렇게 집을 짓고 이사를 왔다고? 좀 신기하긴 했지만 그럴 수 있겠지, 그러려니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네 집에서 이틀 정도 머물다가 집에 돌아가면서 밤에 그 집에 불 켜져 있는 걸 본 게 제가 본 건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불과 1년도 안 됐습니다. 저희 외삼촌 댁이 서울에 있는 우리 집으로 놀러 왔어요. 외삼촌은 할머니 댁이랑 차로 한 40-50분 정도 거리 아파트에 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외숙모하고 삼촌은 종종 반찬 가져다 드리러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2번 정도 그렇게 할머니 집에 왕래를 하셨어요. 저희야 서울 살았으니까 기껏해야 1년에 한 번 가면 잘 간 거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멀리 살고 있는 외삼촌 댁도 우리 집으로 먼 걸음을 하셨으니까 같이 밥도 먹고 과일도 깎아 먹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한참 대화를 하다 말고 삼촌이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꺼냈어요. 지금부터는 우리 엄마하고 삼촌의 대화예요. 옥분아, 또 어머니 댁 가는 길에
그 집 지은 젊은 부부 기억나나? 아, 그 새로 집 지었던 그 부부? 그 사람들 얼마 전에 집 비웠다. 진짜 대박이다. 어? 왜 나갔대? 그 동네는 터세 그런 것도 많이 없을 텐데. 아니, 들어보니까 세상에. 이어서 삼촌하고 외숙모가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날 삼촌하고 외숙모가 할머니 댁에 가서 청소도 해드리고 냉장고에 반찬 정리도 해드린 후에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나 봐요. 한참 마루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막 총총걸음으로 할머니네 마당으로 들어오더랍니다. 저는 그 할머니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삼촌은 아시는 분이셨나 봐요. 그래서 누구누구 할머니 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드렸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들어오면서 원래 뭐 평소 같았으면은 아유 밥들 먹는가 봐 뭐해 막 이런 식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뭐 반가운 인사보다는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이러면서 마루 코앞까지 와가지고는 한다는 말씀이 아이고 세상에. 내가 방금 오다 보니까 저 집 마당에 귀신이 들락날락거려. 한둘이 아니더만. 이거 뭔가 단단히 사단이 날 모양이요. 내 눈에 귀신이 보이는 게 말이오. 외삼촌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했어요. 그러면서 에이 귀신이요?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하고 물었더니 야, 너도 나 알 거 아니냐. 내가 언제 거짓말 치던? 내 80 가까이 살면서 이렇게 귀신이 보이기는 처음이야. 아무리 내가 관절이 약해지고 머리도 희끗하지만 이 두 눈은 아직까지 또렷해. 외할머니께서는 아이 급하게 얘기하지 말고 차분하게 한번 말해보라면서 그 집에 놀러온 손님들을 잘못 본 거 아니야? 하고 물었더니 그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아이 참, 사람 말을 뭘로 듣고. 그게 사람이면 벽을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겠어? 응? 삼촌하고 외숙모는 애초에 귀신 같은 걸 안 믿지만서도 그 할머니가 눈이 땡그레져가지고 호들갑 떨며 이야기하니까 조금 으쓱하긴 하더랍니다. 한참 그렇게 호들갑을 떨다가 그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셨고 외삼촌하고 외숙모도 이제 슬슬 차를 끌고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집으로 가시는 길에 그 부부의 집을 지나면서 이렇게 자동차 창밖을 봤는데 마당하고 집에는 그냥 불이 들어와 있고 평화로운 밤 풍경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그 할머니 이제 80 가까우니까 노망 드셨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얼마 뒤였습니다. 외할머니 말로는 어느 날부터인가 그 부부가 보이지가 않았대요. 한 며칠 자리 비운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서 처음에는 그 집 부부 어디 놀러 갔나? 했는데 처음차 그 기간이 길어지자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끼리 저거 도깨비가 잡아간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마당에 있는 짐들도 또 집안으로 살짝 비치는 세간살이도 다 그대로다 보니까 이사를 간 건 아닌 것 같고 또 이전에 그 할머니가 동네방네 그 집 마당에서 귀신 봤다고 소문을 죄다 내놔가지고 다들 뭐 도깨비가 잡아간 거 아니냐 뭐 희한하네 그러고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 관절도 안 좋고 막 나이도 들었는데 얼마나 부지런해요. 아침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래서 지역 유지도 찾아가고 뭐 이래저래 뭐 동사무소 찾아가서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경찰서 가서도 물어보고 막 그렇게 수소문을 하다가 그 부부들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됐죠. 들어보니까 아마 구치소나 깜빵 어디 있을 거라고 하더래요. 알고 보니까 그 두 부부가 쥐도 새도 모르게 긴급 체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디테일한 자세한 사연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외삼촌이랑 외숙모한테 들어보니까
그 두 부부가 서울에서 제법 규모 있는 사기 사건에 연루된 부부였나 봐요. 근데 정말로 재수가 좋게 핵심 인물들만 깜빵에 가고 부부하고 그 사건 연계자들은 집행유예 받은 모양입니다. 그치만 그렇게 깜빵은 피했는데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고 독촉을 하니까 그냥 촌으로 잠시 숨어 지내려고 내려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서울에서 아주 뒤늦게서야 본인들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어떤 가족이 본인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걸 인지하면서 그 가족들이 집단으로 자살을 한 거예요. 그 가족들의 자살 사건 때문에 결국 추가 범행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결국 그 두 부부가 나란히 잡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 집이 이제 완전히 폐허처럼 변해버린 일이 있었는데요. 그 서울에 있던 피해자들 중에서 자기가 떼인 돈들, 변제 못 받은 억울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는 그 시골까지 와서 그 집 문 부수고 들어가서 뭐 가전이랑 쓸만한 것들은 다 들고 가버렸습니다. 아마도 아까 그 동네 할머니가 봤다던 그 귀신은 앞서 말씀드린 그 동반 자살했다는 피해자들의 혼령이 억울해서 끝까지 잡아내려고 찾아왔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